홍지욱 기자의 오늘자 특종 보도입니다. SBS 조만간 참교육을 받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해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사과를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후에 이제 SBS 노동조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사과 요구 자체가 좀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노조가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SBS 노조가 윤석열 정권 때는 이렇게 했는지 제가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정권에서 SBS 노조가 윤석열이 언론 탄압을 한다고 비판을 하거나 성명서를 낸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파타야 살인 사건의 주범, 그러니까 살인범 2명이 있습니다. 살인범이 2명이 있는데 이제 SBS에서 주로 다뤘던 것은 김형진이란 조폭에 대해서 이제 다룬 거죠. 김형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방송을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지금 그 방송이 또 어처구니 없게도 유튜브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고, 저도 오늘 좀 다시 봤습니다. 이 파타야 살인 사건으로 이제 구속 수감되고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징역 살인으로만 이제 17년을 선고받은 김형진이 교도소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필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이제 뉴스타파를 나오면서 그 편지를 어디다 뒀던 것 같아요. 스캔을 하고 어디다 뒀던 것 같은데 오늘 일단 못 찾겠더라고요. 그 편지는 못 찾겠는데 편지의 내용은 뭐였냐면 성남국제 마피아파와 이재명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2022년 박철민이라는 돈다발 사건, 이재명에게 20억 원을 줬다는 그 전직 조폭, 그 박철민과 장영하 변호사가 이제 그걸 맡으면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뭐 국정감사장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을 했죠. 근데 그 사건이 최종적으로 장영하 변호사 그리고 박철민이 유죄가 나오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뒤늦게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정정하거나 추후 보도를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뭐 대통령까지도 해서 저렇게 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검찰 수사를 받아보니까 우리 언론이 얼마나 검찰발 받아쓰기에 길들여져 있는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노트북을 열고 파타야 살인사건 기록을 찾아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형진이 교도소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편지의 대부분 내용은 본인의 억울한 점들이 많이 쓰여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연루설에 대해서는 너무 기가 막히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23년은 윤석열 정권이었어요. 윤석열이 집권하고 있는데 김형진이 이재명에 대해서 변호해줄 이유와 동기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 편지는 제가 찾는 대로 공개를 하기로 하고, 그거 말고 이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을 수사한 우리 경찰과 그리고 검찰의 수사 기록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가물가물해서 찾아봤는데 저한테 일부 있고 또 여기에는 김형진의 자필 진술서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파타야 살인 사건의 수사 기록에 이재명이란 세 글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의 취지는 이 김형진이 살인을 저지르고 2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였는데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제 방송을 했는데, 마치 거기 뒤에 이재명 도지사가 있는 것처럼, 2018년 7월이니까 도지사 때죠, 있는 것처럼 방송을 한 거죠. 네, 공감합니다. 젠프는 이걸 그대로 두면 더 큰 화를 민주시형이 입을 것이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개혁보다 언론개혁이 우선순위입니다. 언론이 언론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검찰들도 사법부도 그 어떤 권력도 이전과 같은 엉터리 아나무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젠프께서 참교육을 해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리며, 원활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